늘 보는 시어머니의 심술 이야기는 들어도 신박한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양쪽 눈 다 있고 양쪽 귀가 다 있는데 어쩌다 시집살이 레전드가 될 집안의 남자를 골라 바보같이 결혼하고 이혼했네요. 물론 결혼 전엔 몰랐습니다.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애써서 좋게 얘기하며 가식을 떨어댔으니까요. 그리고 그땐 저도 처음이라 구분도 잘 못했었고요. 근데 동서가 들어오는 상견례 자리에 나가서 제3자로 지켜보니 다 보이더군요.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우리 집은 명절에 잔치집 같다. 친척이 많아서 화목하고 즐겁다. 이 말을 저도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습니다.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죠. 근데 동서가 하는 상견례 자리를 지켜보다 보니 속으로 니들만 잔치지. 나는 제삿날 같다. 니들만 먹고 즐기는 자리다. 하고 생각하게 되더군요. 웃긴 건 시어머니의 그 말에 동서도 제가 상견례를 했을 때와 똑같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. 자기네는 친척이 없어서 외로웠다고. 살아보고 겪어봐야 알지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? 결혼 전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귀하디 귀하게 자란 자식이었을 테니까요. 또 한 가지는 시부모님 생신이 하루 차이라 어머님이 늘 생일을 못 챙겼다 하셨습니다. 근데 앞으로는 며느리가 들어오니 내 생일은 몇 월 며칠로 하겠다 선언하시더라고요. 절에 스님에게 물어본 날짜라고 하는데 두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 그날이 당신 생일이라며 생신상을 받았습니다. 본인 입으로 시어머니 심술은 하늘에서 내린다 말하며 깔깔거리고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. 호칭도 시가에서 시동생은 저를 형수라 불렀고 저는 무조건 도련님이라 불러야 했습니다. 안사돈에게는 느그 엄마, 심지어 남편도 장모님이 아닌 장모라 불렀고요. 저희 집에선 땡서방 어서 오시게 하면서 말도 잘 안 놓았는데 말이죠. 어이가 없는 건 제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다 그렇게 부른답니다. 이게 왜 예의가 없는 거냐고 진지하게 되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시가 큰 집에서 윷놀이를 할 때면 윷을 던지면 아들이요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고 결혼 후 저희 아이들은 돌림자로 아이들 엄마인 저를 대신해서 친정아빠 이름을 족보에 올렸습니다. 그나마 아들들이라 이름이라도 올렸네요.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여자 이름은 올리는 게 아니라며 사돈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. 심지어 친척 어른들도 아들 돌잔치엔 가도 딸 돌잔치엔 아무도 참석 안 하세요. 자기 친손녀 돌잔치에도 사납게 가신다고 불참하더라고요. 이런 봄바탕인 집안에서 며느리의 위치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. 안 그래도 고부 갈등이 심한 상태인데 남편은 중재는커녕 시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한테 옮겨댔습니다. 그러다 제가 어머님 흉을 보면 우리 엄마 그럴 뿐 아니다. 천사야 천사. 하고 말하기도 했었고요. 이건 진짜 아직도 웃기네요.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부부 갈등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서 남편도 본인 어머니의 만행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 이후 반응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. 그래, 우리 엄마 배운 거 없고 무식해서 그렇다. 똑똑한 네가 이해하면 되잖아. 그럼 어떻게 할까? 엄마한테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할까?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다그쳤거든요. 이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. 내가 여태 왜 이러고 살았지? 하는 생각에 더 이상 참지 않았었네요. 결국 시어머니는 그 귀한 아들을 호라비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건지 강도는 덜하지만 동서한테 여전하다 전해들었습니다.
사실 이혼하기 전에 몇 번의 이혼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시가의 발길을 끊었더니 잠잠하다 싶다가 만만한 둘째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시더라고요. 남편이 그제서야 좀 철이 든 건지 어머니의 막말에 시동생을 대신해서 실드를 쳐줬었고요. 시동생은 해맑은 상태이고 자기 와이프 인상 돌아가는 건 안 보이는 거죠. 아무튼 그렇게 아들을 호라비로 만들고 난 후 요즘은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며느리를 대신해서 조수석에 앉아 손주 둘을 태우고 여기저기 관광 다니신다고 합니다. 그게 좋으실까요? 그렇게 좋으면 결혼은 왜 시킨 건지 의문입니다. 그리고 시어머니 심술은 왜 하늘에서 준다 하신 건지 그 뜻도 궁금하네요.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상처와 함께 그때 나는 왜 시원하게 한마디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.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 생각처럼 쉽게 받아쳐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도 어른이라는 생각에 버릇없게 달려들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는 시가도 남편도 아닌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에 지나간 추억이라 생각하고 이 글을 마지막으로 훌훌 털어보려고 합니다. 댓글입니다. 첫 번째, 정말 왜 그럴까요? 해주면 당연한 듯 받고 더 바라고. 저희 시어머니도 그랬네요.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뒤에서 제 흉보고 다니면서 생신상이며 뭐며 바리바리 요구하셨죠. 아파서 제사회 못 갔는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온 식구한테 제 흉을 봤다고 들었습니다. 거기다 저희 남편은 차남인데 장남 노릇까지 다 하면서 살았었고 세상에 자기 엄마 같은 사람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혼했어요. 그나마 저는 애가 없을 때 헤어져서 다행이었죠. 두 번째, 사실 시어머니가 저 지경이라도 남편이 내 편이면 그나마 살만한데 남편마저 내 편이 아니라면 유지하기 힘듭니다. 심지어 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서도 멍멍거리니 말 다 했네요. 뒤늦게 후회하면서 지 동생 와이프 편들어주면 뭐하나요? 정작 지가 편들어줘야 할 사람은 마음이 떴는데 고생 많으셨어요. 훌훌 털어버리고 꽃길만 걸으시길. 세 번째,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 불구덩이에 지발로 들어갈 리가 없었겠죠. 상견례 당시 알게 모르게 예고를 했었지만 사실 긴장하면 사소한 건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. 그리고 내 편 하나 없는 시댁에서 본인 할 말을 해가며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? 남편 놈부터 상태가 안 좋은데 그나마 지금은 빠져나오셨다 하니 다행입니다. 지나간 사람들은 잊으시고 꽃길만 걸으세요. 네 번째, 아니 무슨 생일 날짜를 절에서 받아왔대요. 그 스님이 시어머니를 낳으셨나요? 진짜 어이가 없네요. 근데 시어머니 심술도 심술이지만 전 남편이 진짜 등신인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바보였으면 지 엄마가 말하는 걸 와이프한테 하나하나 다 옮겨대나요. 이혼 얘기가 나오니 똥줄 타서 정신 차린 척하며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. 이혼 잘하셨어요.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이죠.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